안녕하십니까. 이재명이가 포스코 ENC, 옛날에 그 포스코 건설입니다. 아파트로 하면 이게 더샵인가 포스코 건설 있잖아요. 한마디로 이게 그 포스코의 자회사인데요. 이 포스코 ENC가 이제 그 사망 사고가 제가 알기로 한 4-5건 될 겁니다. 근데 그 직접 포스코 ENC가 난 게 있고 또 포스코의 광양 제철소, 그러니까 포스코가 포항에 제철소가 있고 또 광양에 제2제철소가 있잖아요. 이렇게 포스코 그룹 전체가 아마 한 5명인가 그렇고 그중에 그 포스코 ENC가 4명 사고가 났는데, 원래 포스코 건설이 이런 회사는 아닙니다. 근데 뭔가 이게 귀신이 씌인지 이렇게 또 사고 날라면 이렇게 납니다. 근데 이걸요, 아무리 경영진들이 뭐 어떻게 해도요, 완전하게 막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어 지금 건설 현장에 이번 사고도 아마 외국인일 거예요. 중국인일 거예요. 물론 외국인도 그냥 죽으면 안 되지만, 지금 여기 노가다라고 하죠. 보통 우리 건설 현장. 가면 이게 어떻다? 대부분 이게 고령의 연세 드신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게 외국인들이 많아요. 근데 외국인들에게 말이 잘 안 통하고 안전이라도요,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많이 죽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건설할 때 그 추풍령의 위령탑이 있죠. 경부고속도로 건설할 때 죽은 분이 워낙 많아가지고 위령탑이 있지 않습니까? 추풍령인가. 지금 이게 아무리 기업들이 막으려고 해도 워낙에 고령화되고 그다음에 외국인도 많이 들어있고요. 말이 안 통하니까 안전. 그리고 이제 또 단가라는 게 있잖아요. 모든 게 완벽하게 뭐 공기를 맞춘다든지 하다 보면 이게 비용이, 안 그래도 이게 건설 공사비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잖아. 근데 그렇게 비용은 많이 드는데 또 우리가 그렇게 수주 금액이 그렇지 않거든요. 광급 공사를 해도 이게 예를 들어 이게 진짜 철저하게 모든 걸 다 지키면서 안전하게 모든 걸 다 하면 1조짜리 공사도 우리가 5천억에 해라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모든 악조건에서 경영진이 최선을 해도 어차피 이게 불강력적으로 사고는 생기는데, 이놈이 이재명 정권이 내 대통령 중에 그 사고를 완전히 제로로 만들겠다. 그게 가능합니까? 제로로 만드는 게 가능하냐고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불강력적으로 이게 여러 현실적 여건상 사고는 계속 생기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이재명이가 뭐라고 했냐? 이걸 가지고 포스코 ENC 면허를 취소해. 와, 이거 가지고 문 닫으라는 거야, 기업. 그러면 이게 포스코 ENC가 우리나라 건설에서 7위권 회사인데 공사 중인 게 얼마나 많은데 전부 면허 취소해가 문 닫으라. 이게 아니 아무리 빈대 잡으려고 초가상간 다 태워도 유분수지,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서 이게 또 공공입찰 광급 공사는 금지를 시켜버리라. 이런 게 기업을 한마디로 죽이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무리 민노총의 눈치를 보고 노조 눈치를 봐도 그렇지, 이런 그 불강력적인 사고에 대해서 포스코도 나름대로 얼마나 노력하겠습니까? 얼마나 애가 타겠냐고. 그래서 이게 어떤 공장 현장 점검하는 와중에 바로 터져버렸잖아요. 그것도 외국인 노동자가. 이걸 가지고 면허 취소, 또 공공 입찰 제한, 한마디로 기업을 파산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기업 파산시키면 포스코 건설에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 수천이 될 거고, 거기 현장마다 또 수만 명의 인원이 다 실업자가 되면 한 명 사고 났다고. 근데 그 사고가요, 막을 수는 있나요? 우리가 아무래도 학교에서도 싸우다가 사망사고도 나고요. 별의별 사고가 나잖아. 이걸 가지고 그 기업을 문 닫게 하는 게 이게 맞습니까? 그러면 또 기업의 주주들은 얼마나 있습니까? 최근에 아무래도 한전에도요, 동남발전인가? 사고 났고, 또 한솔그룹도 신문에 많이 났지 않습니까? 한솔제지. 이런 한 명의 사고가 있다 해서 그룹이 희생을 정도로 때려버리면 그럼 이게 뭐가 되느냐고요. 옛날에 최상병, 해병 한 명이 급류에 불강력적으로 죽어가지고 군을 다 없애버리라. 그러면서 대통령까지 수사한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아무리 인사사고를 최대한 줄이더라도 이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정부는 처벌 외에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정부는 무슨 노력을 했느냐고. 싱가포르 정부 하는 거 보세요. 예를 들어 뭐 자동 경보하게 과학적으로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는 이런 걸 연구해가지고 기업에 준다든지 정부도 노력을 해야지. 처벌이 능사입니까? 처벌만 다 막습니까? 사람 인사사고 나면 전부 다 잡아놓고 기업 망하게 하고 이러면 없어집니까?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다고 보고요. 여기서 제가 묻는 거예요. 그렇게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데 도대체 이재명 본인 측근은 몇 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억울한 죽음을 당했습니까? 본인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 전형수 비서실장이 이재명 정치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불임 이렇게 유서까지 써놨고 비서실장 핵심이 극단적인 선택했는데 일말의 책임감도 못 느낍니까? 전형수 비서실장이 왜 부하 직원들이 불법을 하게 막 동료를 하고 압박을 넣고 불법하게 만들어 놓고 근데 나중에 문제되면 야 네가 책임져라. 나 모른다. 너 첫건도 아니야 내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형수 그 다음에 유한기 그 다음에 고 김문기 씨 그 다음에 배소연에 같이 살던 남자가 김여경의 선두 차량 운전자 아닙니까? 이재명하고 그렇지 않는데 왜 법인카드 수사하다가 극단적인 선택한 사람 아닙니까? 김현욱 씨가. 이재명 주위에 벌써 몇 명이냐고. 포석고 이현 씨보다 많잖아요. 거기 변호사비 대납 폭로했던 이병철 씨 개딸들이 얼마나 공격했습니까? 개딸들이 포석고 이현 씨보다 이재명 측근이 죽은 게 훨씬 많잖아요. 그러면 이재명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해야 됩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하여튼 저는 우리가 물론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하고 기업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한계가 있는 거예요. 기술적 한계가 있고 아무리 주의주고 아무리 뭘 해도 또 근로자의 과실도 많은 거예요. 요즘 어디 자기가 어디서 주식하다고 이춘석이처럼 누워서 뭐 하다가 사고 날 수도 있고요. 핸드폰 카톡 하다가 발 헛디디가 사고 날 수도 있고요. 별의별 근로자들이 정상적으로 똑바로 차리면 사고 안 나는 사고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00%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고령자 다 없애고, 그러면 이게 외국인 다 없애고, 안전시설 비용 충분히 주고, 이래도 이게 사고 납니다. 어느 나라, 우리나라가 특별히 많이 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괜히 민노총이나 이 눈치 보고 이재명이가 쇼한다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포석고 연신 문 닫으면, 그러면 이게 면허 취소하면 이거 또 어디 전라도 기업에 팔라고 하나? 요즘에 뭐 중원기업이 인수한다, 뭐 어디가 인수한다 말이 있던데 전라도 잘 나가는 건설회사인데 포석고 팔라고 하나? 참 이게 한심합니다. 어떻게 이런 불강력적인 사고 났다고 기업 면허 취소하고 문 닫게 하면요. 누가 우리나라에서 기업 어디 하겠습니까? 어디 기업 하겠느냐고 겁이 나서 사고 한번 나면 다 잡아여가 징역 20년 상 때리면 누가 평생을 기업인으로 커가야 제대로 경영인으로 커야 사장까지 가는데 벌써 포석고의 사장도 그만두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망하게 해서 어디 전라도 기업에 팔라고요. 참 이게 황당한 짓을 하고 있다. 하여튼 저는 산업재해는 가능한 한 막는 게 좋죠. 그러기에 한계가 있고 특히 처벌만 가지고 능사가 아니다. 처벌을 사형을 다 시킨다고 해도 어떻게 막습니까? 불강력으로 사장이 아무 지시해도 현장에서 별의별 사건이 다 있는데 어떻게 막느냐고요. 진짜 이게 황당한, 안 그래도 기업하기 힘든데요. 이것 때문에 지금 기업들이 난립니다. 난리야. 이런 식으로 여론 눈치 보는 말도 안 되는 기업 경영진을 때려잡는 이런 중대재해처벌법이나 더 나아가서 면허 취소, 광급 제한, 대통령이 어떻게 개인 사기업에 대해서 취소 이야기하고 이런 식으로 옛날에도 이재명 이자가 신천지 압수할 때 막 설치더니 지금 사고만 나면 그냥 본인이 휴가지에서 나서가지고 온갖 개입하는 어떻게 이렇게 가벼운 처신해서야 누가 우리나라 기업하겠냐고요. 진짜 심각한 문제고요. 이 문제 이재명이가 이거야말로 완전히 기업의 자율성, 자본주의 완전히 훼손하는
반헌법적인 행위다. 이렇게 오히려 이재명에게 경고하고, 과연 이게 본인과 관계되는 사람은 얼마나 죽었는가, 그렇게 인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렇게 하면서 본인 주위에는 몇 명이 죽었는가, 이걸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